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십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목 글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목 글자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를 배워보고 또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엑셀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셀을 병합을 선생님, 네, 엑셀을 다시, 네, 엑셀 2016이라든가 2014라든가, 네. 그거를 눌러야 되나요? 그거를 눌러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기존 건 우리 서식 적용하기 했으면 그 파일을 열고 해야 되나요? 음,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기존 거를 하셔도 음, 되고, 근데 네. 보통 이제 처음 엑셀을 시작할 때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죠. 아, 네, 2016이라든가, 네, 아니면 네, 2020이라든가, 이렇게 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새로 만들기 그거를 누르나요? 그렇죠.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이제, 새 통합 문서를 눌러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선생님, 지금까지는 그 아니, 파일을 하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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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만 네, 지금 일러주신 대로 했고, 그 네, 다음서부터는 네. 그 파일로 그냥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일단은 항상 네, 새로운 진도를 나가니까 네, 선생님 그 처음에 수업하실 때는 엑셀 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수문자를 넣고 한국 영화 대전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대전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셀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하고 위에 독립영화 포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글자 위에 들어가는 거는 원래 위첨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윗줄 삽입이라는 그러한 이제 기능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새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한국영화대전이라는 이 셀은 B의 2번지에서 E의 3번지까지 셀 병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B의 2번지에서 E의 3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그리고 홈에 맞춤 그룹에 셀 병합이 있었죠.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셀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테두리를 이렇게 이중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셀 병합된 곳을 클릭을 해서 이중선의 테두리는 제가 글꼴 그룹에 이 테두리 창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곳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죠. 없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셀 서식,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셀 서식 창이 활성화가 되면 위에 탭들 중에서 테두리 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테두리에서 왼쪽 스타일에서 이중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중선이 맨 밑에 있다면 맨 밑에 있는 이중선 스타일을 선택하고 바깥쪽이니까 지금 셀의 바깥쪽 윤곽선이죠. 윤곽선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확대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 어떤 걸 선택했냐면 이해하고 얘를 선택을 했죠. 그때 미리 보기 창에서 이와 같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빈 곳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이중선으로 이제 셀이 테두리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특수문자는 자주 사용하는 특수문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눌렀는데 만약에 미음 자주 사용하는 특수문자가 아니라면 삽입에서 기호라는 곳에 가면 오른쪽 끝에 기호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찾아서 삽입을 하시면 되죠. 현재는 이러한 특수문자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누른 상태에서 미음을 한영키를 눌러서 미음이 되면 한자키를 눌러주죠. 한자키를 눌러서 자, 이곳에 없으면 자, 확장 메뉴 보기 변경이라고 하는 이 밑에 이 부분을 눌러서 자, 고릅니다. 자, 제가 블록을 벗어나게 되면 얘는 한자키를 눌러도 특수문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음을 다시 한번 입력하고 한자키를 눌러서 다시 할게요. 확대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얘가 해제가 돼요. 한자키를 눌러서 여기서 같은 모양의 특수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한 칸 띄고 자, 한국이라고 입력하는 거 처음에 자, 한자로 변환하는 거 배우셨죠? 자, 한국이라고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한국하고 블럭을 정해서 한자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자키를 누르면 한자로만 바꿀 때는 일단 한국을 선택하고 입력 형태를 여기 입력 형태가 있죠. 여기서 한자로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변환하시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하고 자, 그러면 저도 변환합니다. 한 칸 띄고 영화대전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영화대전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한국영화대전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 글자를 한번 블록을 정해 볼까요? 그리고 홈으로 들어갑니다. 홈에 들어가시게 되면 글꼴 그룹이라는 곳이 있죠. 글꼴 그룹에 글자 색을 바꾸는 바로 옆에 이 내천자 메뉴가 있습니다. 이 내천자 찾으셨을까요? 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윗줄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자, 윗줄 편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윗첨자를 윗줄 편집하거나 여기서는 엑셀에서는 윗줄을 편집한다고 나와요. 자, 윗줄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글자 위에 이제 본말 위에 이제 여기 윗줄을 삽입할 수 있는 커서가 반짝반짝하는 칸이 활성화가 되죠. 독립영화 포함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독립영화 포함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일단 얘가 보이지가 않아요. 윗줄을 입력을 했는데 윗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B의 2번지를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내천자로 들어갑니다. 이 내천자 보이시죠? 내천자를 들어가서 글자를 입력할 때는 윗줄 편집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글자를 보이게 할 때는 윗줄 필드 표시 얘를 선택을 하면 한 번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한 번 누르면 비활성화가 돼서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윗줄 필드 표시를 눌러봅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 얘가 보이지 않던 글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 글자에 대해서 이 가운데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이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정렬은 다시 한번 이 셀을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윗줄 설정이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이걸 메뉴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렇게 메뉴를 헷갈리게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 놨어요. 자, 윗줄 설정을 누릅니다. 윗줄 설정을 누르게 되면 설정에서
정렬이, 이게 맞춤이라는 이 메뉴에 왼쪽, 가운데, 균등 분할이라는 이런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하면 여기 본말 위에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왼쪽을 누르면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죠. 균등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위치가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적당한 간격으로 벌려줍니다. 지금 현재 저는 가운데로 있죠. 가운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글꼴을 바꾸거나 색상을 바꿀 때는 그 옆에 글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글꼴을 누르게 되면 글꼴을 왼쪽에서 고를 수가 있으시죠. 옆에는 저는 그냥 굴림체인데 한번 바꿔볼까요? 아무 채나. 저는 뭐 휴먼 엑스포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여기서 고를 수가 있겠죠. 글자 크기는 그대로 하고 색상만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파란색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러면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글자의 글꼴, 그 다음에 글자 색상까지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한다면 얘는 셀 2행과 3행을 블록을 정하고 살짝 내려서 이렇게 크게 해주면 되죠. 혹은 좀 작게 하겠다. 그러면 B, C, D 셀병합한 곳을 블록을 정해서 조금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혹시 되셨다면 선생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잘 되셨다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 네. 그 독립영화를 제가 국립으로 썼거든요. 그러면 그 글씨를 잘못 썼으면 어떻게 바꿔야죠? 얘는요, 선생님 네,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위에 지금 수식 입력줄에 여기 글자가 한국영화 대전만 떠요. 위에 게 요게 잘못 네, 쓰셨나요? 네, 그러면 그거가, 만약에 잘못 쓰셨다면 클릭하시고요. 네, 내천자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네. 그리고 글자를 쓰는 거는 위주 편집에서 리트 편지. 네, 네. 거기에서 클릭하고 다시 고쳐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독립을 지우시고, 그러니까 잘못 쓰신 글자를 독립, 지우시고, 네, 독립이라고. 독립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되셨다면 선생님, 요 밑에 있는 것들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부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한자로 바꾸시고 자, 특수문자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입력하셔서 얘는 균등분할한 거예요. 윗줄에서 그렇게 하고 선은 점선으로 하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먼저 해보시고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진원 선생님 질문이 있으셨네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버전이 2019거든요. 2010 버전이신가요? 2019 버전이신가요? 예, 선생님 설명하고 약간 좀 틀리게 이게 되네요, 보니까. 그런가요? 예, 제가 2000, 그 진도를 못 따라가서 보니까 약간 네. 틀리게. 그러시나요? 예, 그 엑셀 버전이 엑셀하고 뭐 2019 이렇게 나오나요, 선생님? 예, 예, 예. 2019 버전. 제가 2020 버전은 들어봤는데 2019 버전이 있나요, 선생님? 네. 음, 네. 오피스, 같이, 워드하고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네. 예, 예. 뭐 혹시 한셀은 아니시죠, 선생님? 한셀이신가요? 아닙니다. 엑셀인데 그러신가요, 선생님? 예, 예. 음, 제가, 그래서 제일 화면 우측에 보면 기호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그 기호 그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삽입 눌렀을 때 이 기호라는 메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생님? 예, 보입니다. 예, 예, 보이네요. 예, 보이시나요? 네, 예, 다행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또 그리고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네. 네, 자, 밑에 있는 한번
이 위치 편집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하면 자, 그리고 채팅에서 채팅.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부르셨네요. 네, 오늘 안녕합니다. 1, 2, 3, 4, 5번 선생님. 어느 분이시죠? 네. 우리 오늘은 어린이는 서연이 어린이 한 명 들어온 것 같으네요.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없애겠습니다. 자, 혹시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6번지에서 E의 7번지를 병합했습니다. B의 6번지에서 자, 그리고 E의 7번지까지 그리고 홈에 우리 맞춤 그룹에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렀습니다. 자, 셀 병합을 해주고 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테두리부터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자,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테두리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 일단 점선을 선택을 했죠. 점선이 저는 약간 굵은 이 파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점선을 선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점선을 선택을 하고 점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죠. 그럼 점선의 색깔은 여기서 색상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죠. 제가 선의 스타일은 이 파선으로 하고 그리고 색상은 이곳에서 빨간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얘를 선택해도 되고 앞에 있는 진한 빨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이 셀의 윤곽선이죠. 그러니까 윤곽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에 원하는 형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빈 곳에서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점선이 들어가죠.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특수문자부터 입력하기 위해서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은 특수 문자를 찾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열에 있습니다. 이행 5열에 선택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력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블록을 잡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한자 사전에서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있다면 얘가 나타나죠. 제가 한자로만 바꿨으니까 아까 입력 형태를 한자로 했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입력 형태를 한자로 선택을 하고 변환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고. 그리고 이 위에다 위치를 넣으려면 자,
자, 글꼴 그룹에 여기 내천자에 위치 편집이 있었죠. 제가 아까 블록을 정했는데 블록을 정하셔도 되고 블록을 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국이라고 입력을 했죠. 자, 한국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방금 전에 위치에 대한 서식이 그대로 기억을 해서 동일하게 글꼴과 색상과 정렬이 동일하게 얘가 나타납니다. 일단 빈 곳에서 클릭을 하면 위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나타나게 할 때는 글꼴 그룹에 내천자에서 위치 필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일단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제가 음성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윗줄가 삽입이 되는데요. 윗줄을 다시 편집을 합니다. 글꼴 그룹에 내천자를 눌러서 여기 내천자 눌렀죠. 윗줄 필드 표시가 되면 윗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저는 균등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럼 균등 분할을 눌렀더니 자기가 알아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벌려줍니다. 글꼴은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했죠. 아까도 파란색이었네요. 자, 글꼴은 여기서 원하는 채를 바꾸고 아무 채나 한번 바꿔보시죠. 자, 저는 이번에는 여기서 다른 채 아무 채나 또 넣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번에 저는 빨강색을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파란색을 하셨겠죠. 근데 이번에 저는 빨강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꼴을 바꾸고 이렇게 색상도 바꾸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얘를 제목 글자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제가 위에는 글꼴을 크기를 얘도 별로 안 크다 싶으시면 이 글꼴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블록을 정해서 글꼴을 여기서 크게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고 글자만 크게 하시면 되죠. 자, 클릭을 하고 자, 수식 입력줄에서 블록을 정하고 글자 크기를 맞추시면 되죠. 이렇게. 폭이 작으면 넓히시면 되고요. 그죠? 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십니다.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의 높이도 블록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엑셀에서는 윗줄을 삽입한다든가 세란에다가 병합을 해서 이제 글자를 입력하고 제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건 다 되셨겠죠? 그러면 밑에 자, 오늘 배울 것들이 제가 옆에다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얘는 윗줄 삽입. 시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윗줄 삽입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윗줄 삽입 이렇게요. 클릭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윗줄 삽입이라고. 되셨을까요? 자, 되셨다면 자, 셀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셀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셀을 하나,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도형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도형. 클립아트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말고요. 자, 클립아트를 한번 클립아트라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클립아트. 여기서는 클립아트라기보단 엑셀에서는 워드아트라고 얘기하죠. 워드아트. 워드아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워드아트로 되어 있죠? 자, 클립아트는 한글에서 클립아트라고 쓰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긴 클립 아트하고, 그러니까 워드 아트하고 그림을 넣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요. 이제 그림을 넣고, 그다음에 은행나무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제 약간 모양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엑셀에서도 이렇게 그 제목 글자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얘랑 똑같이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은행나무라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삽입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삽입에 개체를 넣는 그런 메뉴들은 다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서 오른쪽 끝으로 보면 이 텍스트, 글자를, 문자를 의미하죠. 텍스트에 워드 아트라고 가자라고 가가 옆으로 약간 기울어진 아이콘이 있죠. 자, 워드 아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걸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있는 걸로 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있는 걸 선택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적으세요. 이렇게 블럭이 정해져 있죠. 블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른 글자를 쓰면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글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고 글자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은행나무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 은행나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은행나무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은행나무 입력을 했습니다. 자, 빈 곳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은행나무라는 이제 워드아트에 메뉴가 없어져요. 근데 은행나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위에 그리기 도구라는 이제 워드아트에 메뉴가 생기죠. 그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다시 옆에서 클릭하면 없어지고 얘를 선택하면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요. 자, 그리고 자, 이거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려면 은행나무라는 글자 전체에 영향을 주려면 이 글 상자를 경계선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요.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저와 같은 형태. 화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선에다 놓으면 화살표에 더하기 화살표가 이렇게 쫓아다니죠. 경계선에다가. 그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글 상자 전체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커서를 이곳에 넣거나 제가 블록을 이렇게 정하면 현재 컴퓨터는 영향을 블록을 정하거나 커서에 있는 곳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글 상자 안에 있는 글자를 모두 영향을 주게 하려면 경계선을 선택해서 이 전체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도형 스타일이 있죠. 도형 스타일. 도형 스타일이 있고 오른쪽에 얘를 보게 되면 왼쪽에는 도형 스타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워드 아트잖아요. 워드 아트니까 이쪽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얘는 도형을 그렸을 때 도형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 쓰는 메뉴이고 워드아트는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워드아트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 옆에 있는 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아까는 제가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가 나타났고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가볼까요? 이렇게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저랑 변경을 해봐야 되니까 아니 얘를 해볼까요, 선생님?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를 일단 해볼게요. 세 번째 거. 그냥 밑에서 두 번째 걸로 해볼까요? 좀 진한 걸로. 자, 이걸로 할게요. 하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로. 자, 클릭을 합니다. 제가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고 위에 보시면 이 형태로 만드는데 워드아트 스타일을 일단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싶은데 글자에 은행나무라고 쓴 색깔 있잖아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글자의 색은
이 텍스트 채우기에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클릭을 해서 색깔을 만약에 난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노란색이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빨강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빨강색이 색깔이 채워져요. 그렇죠? 자, 텍스트 채우기는 이렇게 글자의 워드아트의 색상을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을 채운다고 보시면 되죠. 자, 저는 선생님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텍스트 윤곽선이라고 있어요. 윤곽선은 이 선을 결정하는 거죠. 이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윤곽선들이 있잖아요. 이 안쪽에도 있고요. 자, 글자의 윤곽선을 결정하는 게 이 텍스트 윤곽선입니다. 네,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색상을 만약에 나는 빨강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빨강색 선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검정색으로 하고 싶어. 아니면 이런 녹색을 하고 싶어. 자, 원하는 대로 색상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저는 만약에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텍스트 윤곽선을 누르게 되면 밑에 보시면은 두께가 있죠. 두께. 두께를 좀 더 굵게 하고 싶어. 그러면 글자가 굵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윤곽선이 이게 굵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자, 선에 대한 수정을 할 때는 이렇게 텍스트 윤곽선에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대시라는 것은 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선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글자가 점선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선도 다양하게 그런 글자가 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가 볼까요? 텍스트 윤곽선.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윤곽선을 그냥 마음에 들게 한번 고쳐보세요. 저는 빨강색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께도 수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대시해서 원하는 선으로 이렇게 그냥 실선이나 점선으로 원하는 대로 고쳐봅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은 말 그대로 글자에 서식을 주는 건데요. 꾸며주는 건데 이 채우기는 이 색을 채우는 거고 그리고 윤곽선은 이 윤곽을 수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형이라면 도형도 동일해요. 만약에 동그라미의 직사각형의 도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메뉴를 선택했다면 이 색을 채우는 거고 윤곽선을 하면 도형의 윤곽선은 윤곽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얘는 파워포인트를 배우셨다면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도형을 다루는 거나 또는 워드아트를 다루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얘가 같은 패키지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동일하게 이런 도형이나 이런 글자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텍스트 효과라고 있어요. 효과. 자, 효과는 글자에다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럼 클릭을 해보면 글자를 조금 입체감 있게 그림자를 주고 싶다. 그럼 그림자로 가서 여기에 보면 그림자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죠? 마음에 드는 형태로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해 볼까요? 그림자가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자, 다른 그림자로 해볼까요? 자, 효과에서 그림자로 가서 이 밑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나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원근감을 줬어요. 밑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하고 싶어. 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 원근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를 줬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 그림자를 좀 빼볼래. 그럼 빼려면 다시 텍스트 효과니까 거기에서 그림자에서 맨 위에 보면 그림자 없음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그림자 메뉴에서 맨 위에 있는 걸 선택하면 그림자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저도 그림자를 한번 다시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뺐어요. 자, 그림자 효과를 넣고 다른 효과를 추가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림자를 뺐으니까 그냥 이번에 두 번째 반사 효과 가볼까요? 반사 효과에 가보니까 여기 맨 처음에 거는 근접 반사, 그 옆에 거는 2분의 1 반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반 정도 이렇게 비치는, 물에 비치는 것처럼 나오겠죠. 다시 한번 반사에 가서 맨 밑에 있는 걸 선택하면 8포인트 셋 해가지고 반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가. 자, 글자에다 이러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빼면 되죠. 자, 반사해서 얘를 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 들어갑니다. 네온으로 가보실까요? 네온. 네온에 가서 자, 네온에서 색상을 이렇게 입혀봅니다. 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온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 색깔을 넣어도 되고, 이 색깔을 넣어도 되고. 자, 글자의 효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효과를 텍스트 효과에서 그러면 저는 입체 효과를 한번 주고 싶어요. 네온은 그대로 놔두고. 그럼 입체 효과를 보면 글자에 이제 말하자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넣을 수가 있겠죠. 글자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형태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아무거나 한번 입체감 있게 한번 글자를 만들어 봤어요. 자, 글자는 이렇게 들어갔고 다음에 또 효과에서 들어가 볼까요? 자, 효과에서 이제 뭐 삼선 회전 이런 것도 있죠. 글자 회전하는 거.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환이라는 곳을 가볼게요. 변환. 자, 글자의 형태를, 그러니까 모양을 변경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양을 할래. 이런 모양.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대로. 자, 저는 이런 식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워드아트 스타일은 이곳에서 스타일을 정하는 거고,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변경하면 돼요, 이렇게. 형태를. 그죠? 근데 변화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빠져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마음대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들으신 게 마음에 안 들면 스타일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마음에 들면 그대로 놓고, 채우기는 글자의 색깔을 변경을 하고, 또 윤곽선은 선의 색깔이나 선의 형태를 변경을 하고 굵기를 조절하고, 효과는 이렇게 다양한 그림자체라든가 윤곽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환에 뭐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글꼴도 바꿔보고 싶어요. 그럼 홈으로 가면 되겠죠. 홈에 글꼴을 선택해서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글꼴로 바꿔봅니다. 자, 저는 글꼴을 밑으로 내려서 우리 아무 글꼴이나 이렇게 바꿔. 자, 엽서체로 했더니 엽서체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리고 크기 조절은 선생님이 여기 조절점이 있어요. 조절점으로 이렇게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가능하죠? 한번 해보실까요? 조절점으로 작게. 자, 크게. 우리 선생님들 기초반인데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빠른가요, 선생님? 빠른 말씀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말씀 없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여기도 이제 글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글꼴을 하고 크기 조절은 조절점에서 하고. 자, 이 도형이랑 똑같아요. 지금 제가 변환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글자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제 변환일 때는 이 노란 점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노란 점이 나온다면 이 변환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위에 도형에서 맨 위에 있는 이 회전 모양의 이 모양이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곳에 갖다 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글자를. 난 이런 모양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회전시키는 거죠. 클릭하고 완성하고요. 클릭해서 이동하고요.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이렇게.
자, 그럼 은행나무를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름다운 진달래 얘처럼 한번 워드아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뭐 똑같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 자, 예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워드아트로 아름다운 진달래 이런 식으로 한번 워드아트 연습을 해보십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 괜찮다고 우리 한은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돌아다녔더니 많이 피곤했는지 이쪽 입안에 막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헐었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헐어가지고 요새 환절기래 가지고 이제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워드아트를 하려면 이제 복습이에요. 선생님, 아름다운 진달래라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워드아트를 사용하려면 텍스트 그룹에서 워드아트. 그리고 일단 아무거나. 저는 보통 맨 앞에 있는 걸 그냥 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진달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진달래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클릭을 해서 자, 모양을 만약에 제가 이와 같이 만들고 싶다. 그런다면 여기다 어떤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지금 워드아트 스타일이죠.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자, 먼저 채우기 색깔은 저는 이런 색을 했네요. 자, 채우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채울 수가 있는데 일단 단색으로 채운다면 여기서 색깔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색으로 채운다면 이런 색. 만약에 색상도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채우기 색, 이 옆에서 이렇게 누르면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저는 색상을 이런 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우고, 다음에는 얘는 그림자를 넣었죠. 그죠? 그림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선을 여기 화면을 크게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텍스트 효과에서 그림자로 가서 자, 그림자를 이런 모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모양인가요? 밑에 모양인가요? 이런 모양인가요? 자, 뭐 일단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자,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자, 일단 바꾸면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이제 변환으로 갔겠죠? 변환. 변환해서 약간 곡선을 이렇게 되어 있죠.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얘 같으네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자 효과를 바꿔보면 되겠죠? 그림자 효과를. 그래서 효과에서 그림자로 가서 얘와 같은 그림자가 이거 같으네요. 밑에 첫 번째 것 같아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첫 번째죠. 첫 번째로 했어요. 그리고 글꼴은
저는 얘를 글 거를 맑은 고딕을 했네요. 자, 맑은 고딕 똑같아요. 크기 조절하고 만약에 내가 진하게 하겠다 그럼 진하게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글꼴에 굵게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는 얘가 좀 윤곽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입체감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워드아트 스타일의 선 모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선색을 하고 싶다. 선색을 넣고 싶으면 선색을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고 뭐 선색을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저는 선색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선색을 넣고 그리고 다시 변환해서 입체 효과 가서 이게 넣어주면 되죠. 선색을 넣었더니 이렇게 바뀌네요. 입체 효과에서. 그죠? 선색을 빼는 게 낫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넣었어요, 선생님. 입체 효과를. 그리고 선색을 그냥 빼보겠습니다. 빼려면 윤곽선 없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크기 조절하고. 자, 여기서 노란 점이 있으면 노란 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노란 점이 여기 있죠. 노란 점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크기 조절하시고. 갖다가 놓고 원하는 위치에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죠. 자, 워드아트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그림을 넣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요. 엑셀에서도 그림을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엑셀이 제공하는 클립아트를 문서의 워크시트 안에다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도 개체죠. 개체는 모두 다 삽입에 있습니다. 자, 삽입 들어가 보면 여기 그림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올 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온라인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검색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버전에 따라서는 이 온라인 그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버전에서는, 엑셀 낮은 버전에서는 온라인 그림이 없으시면 클립 아트라고 있을 거예요. 클립 아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엑셀이 이미 저장해 놓은 그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하시거나 하면 되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림에서 내 컴퓨터에 아무 그림이나 가지고 오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온라인 그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거죠. 자, 온라인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빙의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갖고 오겠다 이거고, 원드라이브가 있다면 이 원드라이브는 클라우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인터넷에 나에게 허락한 그 가상 공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이런 걸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빙에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은행나무 이렇게 입력해서 검색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엔터 합니다. 자, 그럼 은행나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은행나무는 어디서 검색한 거냐면 웹상에서 검색을 한 거죠. 웹상에 있는 그림들은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쵸? 저작권이 있어요. 물론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는 뭐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들을 함부로 사용을 해서 어디 인터넷이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특히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했을 때는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은 인터넷상에 올려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저장을 하게 또는 복사를 해 갈 수 있도록 해놓거나 아니면은 가져가지 못하게끔 막아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림을 여기서 선택한다고 그래서 다 삽입이 되진 않습니다. 안 되면 다른 그림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은행나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은행나무를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려고 했더니 그냥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삽입. 이렇게 가져왔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아무거나 가져와 보세요. 그림을 워크시트에 삽입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삽입해가지고 온라인 그림에서 가지고 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제가 그림을 빈 곳에서 클릭해서 선택을 안 하면 위에 메뉴가 아까 워드아트처럼 메뉴가 생겼다가 없어지죠. 클릭을 하면 그림 도구 서식이 또 생겨요. 그죠? 그림 도구, 그림에 대한 이 서식이 밑에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워드아트에서 보셨듯이 워드아트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림에 대한 스타일이 여기 있어요. 그림 스타일. 그죠? 자, 우리 아까 스타일에서 워드아트 좀 마음대로 골랐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일단 이미지에 대한 그 윤곽의 그림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모양을 하겠다. 자, 골라봅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자, 아니면 여기 열어서 자, 동그라미 안에다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대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자,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는 형태로 한번 일단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그냥 쉬운 걸로 해놓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완전히 확인하기 쉬운 걸로요. 자,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별로라고요? 하나, 둘, 세 번째 거로 할게요.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액자 모양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일단 스타일에서 그림을 하나 선택하고 이 테두리는 말 그대로 이 테두리를 변경할 때 쓰는 거죠. 우리 아까 선을 윤곽선 이런 거 선택했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시면은 자, 이 테두리 색깔을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바꿔보세요. 아무 색이나. 자, 이런 식으로 바꿔봅니다. 자, 저는 일단 바꿨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테두리를 좀 굵게 하고 싶어요. 아까 테두리 두께 해서 조금 굵게 하겠다. 여기 나오죠. 그죠? 굵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테두리. 그러면 여기 메뉴를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X를 닫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일단 익혀봅니다. 자, 테두리의 대시. 선의 모양이죠?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선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스타일을 여러 가지를 적용해 놨기 때문에 얘가 바뀌었지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스타일이 지금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효과 때문에 그 적용된 게 덮어쓰기가 돼서 안 보일 수가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그림 효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효과는 지금 아까 그대로 그림자면 그림자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그림자를 넣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림 효과에서 자, 반사 아까 해봤죠? 이렇게 2분의 1 반사, 뭐 비치는 그림처럼 나오는 거. 그죠? 자, 반사도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크기를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작게 해서 저는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자, 반사도 했고 또 그림 효과에서도 다시 또 들어가 볼까요? 그림 효과에서 부드러운 과장자리 그건 옆에가 이 그림이 갈수록 이게 분명히 선택을 하는데 얘가 다른 지금 여기 스타일에서 정한 스타일 때문에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적용이 돼도. 그리고 입체 효과 들어가 볼까요? 입체 효과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이해하니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나타나네요. 다시 한번 그림 효과 가서 3차원 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또 얘도 바뀌겠죠. 그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입체 효과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워드아트나 이게 그림이나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동일해요. 그래서 삽입하는 방법만 메뉴가 틀리는 것 뿐이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고 똑같죠. 이렇게. 그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볼까요? 그리고 얘는 이쪽에다 갖다 놓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진달래도 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선생님?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복습이에요. 자, 선생님께서 자, 그림 진달래꽃을 갖다가 저처럼 뭐 이러한 형태로 아무 형태나 넣어보시겠어요? 효과를 넣어보세요.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먼저 해보세요. 선생님, 네, 저는 그림이 가져와지긴 했는데요. 네. 뭐, 계속 하다 동영이 안 보니까 되시나요? 라이센스가 붙었다고 그러면 그 그림 안 써야죠? 아, 거기 라이센스를 뭐라고 나오나요, 선생님? 네네. 아니, 정확히, 그림이 네, 되긴 됐는데, 네. 라이, 그러면 지금 지금 막 하다, 쓰셔도 입력이 상관없, 되셨다면 선생님 예.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라이센스가 이제, 두 개 적용됐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프로그램을, 선생님, 네. 프로그램을 라이센스를 맺어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프로그램을요. 그 엑셀 프로그램이요. 아니면 그냥 받은 프로그램이신가요? 이게 처음에 그냥 처음에, 설치되어 있나요, 선생님? 아니요. 이거 컴퓨터 살 때, 네네네. 예. 컴퓨터 살 때 이미 설치되어 있으셨다는 그때, 얘기잖아요. 아니, 설치했어요. 예. 네, 그냥 설치하셨죠. 그쵸? 예. 그럼 관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그냥 쳐도 되는 거죠? 예. 뭐, 이거를 라이센스를 예. 정확한 메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삽입이 됐다면 그냥 네.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도 한번 다시 가져올게요. 삽입하고, 그리고 그림인데 온라인 그림으로. 자, 온라인 그림을 해봤으니까 그냥 제가 이 그림을 써 갖고 와볼까요? 제 컴퓨터에서 그림을 갖고 오는 거죠? 그림, 이렇게요. 네, 제가 제 컴퓨터에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네, 별로 없어요, 선생님. 요 그림밖에 없네요. 제가 지난번에 포토샵 수업하고 다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갖고 와보면 진달래 아니니까 안 되겠네요. 그냥 여기서 가져올게요. 여기서 진달래 합니다. 엔터. 자, 진달래가 예쁜 진달래가 많네요. 얘는 철쭉 같은데. 자, 진달래 꽃을 가지고 옵니다. 자, 아무거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진달래 가져왔어요. 자, 저는 크기 조절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삽입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적용만 시키면 되죠.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해도 되고. 자, 저는 이런 모양이었죠, 선생님, 여기서. 그죠? 꼭 이런 모양 아니래도 되죠. 저희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모양이었으니까 이 모양을 하고. 그리고 그림 테두리 있네요. 그래서 테두리. 자, 색깔이죠. 테두리 색깔 선택하고.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죠? 자, 색깔을 하고. 다음에는 테두리의 그림 효과. 그림 효과에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림자를 넣겠다. 자, 원근감을 넣겠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또 뭐 네온을 넣겠다. 그럼 네온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네온을 필요 없으면 안 넣으시면 되고. 빼면 되고. 그죠? 부드러운 가장자리. 부드러운 가장자리. 이것 때문에, 이 때문에 이거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다 빼면 나타나겠지. 기본으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까지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워드아트는 끝났고 워드아트 그림 이렇게 넣는 게 좋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워드 아트 하고 컴마하고 그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림 삽입할 걸 그랬나요? 네, 일단. 그럼 시트가 이렇게 하나는 윗줄 삽입하는 방법으로 제목 글자를 넣고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제목 글자를 만들고 그림을 또 삽입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도형 안에 글자 넣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시트 하나 추가하시고요. 여기다 도형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도형 시트에다 더블 클릭, 시트 더블 클릭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정육면체에다가 컴퓨터 소모품 판매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또는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대한민국하고 이런 도형에다 글자를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얘처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컴퓨터 소모품 판매하나 이 뮤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도형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도형을 먼저 삽입을 해야 되겠죠. 자, 도형도 개체니까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기본 도형에서 이 정육면체를 선택을 했어요. 기본 도형에 정육면체이네요. 도형이 굉장히 많죠. 이곳에 모두 다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저 다시 들어갈게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해서 적당히 그립니다. 이게 그리시면 돼요. 글자를 써볼까요? 컴퓨터 소모품 판매어란. 자, 입력을 하셨다면 얘를 경계선에서 클릭을 하면 이 도형 자체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면 글꼴부터 바꿔볼까요? 자, 홈에. 자, 글꼴 선생님 마음대로. 자, 나는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채로 골라봅니다. 자, 제목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저는 공서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크게 키웁니다. 저는 한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작을까요? 더 할까요? 24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은 뭐 검정색을 하든 흰색을 하든 뭐 상관없는데 배경이 검다면 이렇게 흰색으로 해주면 잘 드러나겠죠. 그리고 굵게도 한번 눌러주고 속성을 그리고 정렬을 해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 자, 도형에서 이거 잠깐 볼까요, 선생님? 제가 얘 가운데 정렬을 얘를 눌러요. 가운데 정렬을 누르고 오른쪽 정렬을 누르면 도형이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 돼요. 자,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자, 얘는 그러니까 가로로 수평 정렬을 하는 거예요. 수평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메뉴는 수직 정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로로 정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위에 정렬을 하겠느냐, 중간에 정렬을 하겠느냐, 밑에 정렬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위에 거는 제가 이렇게 위로 하면 도형의 위쪽에 잘 모르시면 조금 크게 해볼게요. 확인이 안 되면 위로 붙었죠. 이 밑으로 하면 밑으로 붙죠. 이건 가운데에 붙죠. 이건 수직 정렬. 이거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수평 정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의 정가운데 하려면 모두 다 아래 위에가 정가운데로 선택이 되어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란 조절점은 이 도형의 모양을 변경을 해주죠. 그래서 아까 우리 워드아트랑 똑같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모양을 했어요.
얘와 같은 모양을 하고 크기 조절을 하면 되죠. 이렇게. 자, 만들어 보실래요? 자, 이렇게. 자, 일단 조절은 했는데 이제 도형에도 스타일을 넣어줘야 되겠죠. 클릭하면 이 도형에 대한 스타일을 수정하는 서식이 없어지고 클릭을 하면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이 메뉴가 생기죠. 자, 다시요. 빈 곳에서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없어지고 클릭을 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생겨요. 그러면 얘는 도형이잖아요. 도형이니까 아까 이 워드아트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붙이는 거고 도형은 여기서 붙이는 거예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나 얘나. 자, 먼저 그냥 스타일로 적용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스타일로 이렇게 적용을 해요. 여기 보세요. 그냥 이렇게 선택이 다 되죠. 그죠? 보시면. 네, 이 모양으로 해야겠다. 이걸로 해야겠다. 바로바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냥 클릭하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적용이 되고, 빈곳에서 클릭하면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자, 도형의 색깔을 채우는 건 도형 채우기. 여기서 채우면 되죠. 자, 채우는 게 단색으로 채우겠다. 단색으로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자, 채우는 걸 얘 이렇게 단색으로만 해봤어요. 그쵸, 선생님? 자, 일단 단색으로 해볼게요. 아무거나. 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윤곽선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선의 굵기를 저는 색깔도 선택을 하고, 자, 색깔도 선택을 하고, 자, 선의 굵기도 두께도 조금 굵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선의 굵기도 선택을 하고, 선에 또 뭘로 하냐면 대시도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선의 도형 효과 있죠. 도형 효과도 나 그림 자체를 넣을래?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림자 효과를 나타내 주겠죠. 그죠?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들어가서 입체감이 있어요. 자, 다음에는 뭐 반사를 하겠다. 그럼 반사도 하면 되죠. 반사를. 나타나잖아요. 반사가. 그죠? 반사 필요 없으면 네온으로 가서 네온을 넣겠다. 자, 네온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 네온도 마음에 안 든다. 부드러운 가장자를 하겠다. 부드러운 가장자를 했더니 자, 보세요. 부드러운 가장자를 내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잘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부드러운 가장자리예요. 아, 조금 더 다르게 하겠다. 빼겠다. 그러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없음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3천 회전도 있네요. 자, 이 도형도 회전이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도형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채우기를 단색으로만 해봤는데요. 이 채우기에서 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는 이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어.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라데이션을 색깔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색깔을 선택하고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면 돼요. 제가 색깔을 빨강색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으로 가면 빨강색과 흰색이 합쳐져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죠. 이거 구체적인 부분은 뭐 파워포인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 자, 원하는 걸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되셨다면 또 채우기를 또 바꿔볼게요. 채우기를 질감으로 바꿔봅니다. 자, 질감으로 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엑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채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질감이에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는 클릭해서 자, 클릭해서 동일하게 채우기를 또 들어가 보세요. 그림으로 채울 수도 있겠죠. 그림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림에서 자, 빙에서 뭘로 해볼까요? 저는 선생님 하늘로 해볼게요. 하늘부터.
그럼 그 하늘 아무 그림이나 한번 배경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에 하늘이 채워져야 되겠죠. 하늘로 채워진 거 보이죠? 이렇게. 자, 아까 워드아트나 워드아트에서도 동일해요. 동일하게끔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예를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예를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한민국. 자, 도형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죠. 화살표인데 이게 블록 화살표네요. 이렇게 생긴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아, 선생님, 네, 저는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도형 나오고 그게 비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ESC 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ESC요? 네, 제, 키보드에 예, ESC 예, 한 눌렀어요. 두세 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빈 곳에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메뉴를 선택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빈 곳을 누르라고요? 네. 빈 그래서, 곳에서 클릭 예, 좀 해보세요. 예. 그러면 삽입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예. 삽입 들어가면 아, 네, 활성화되죠? 네. 네네. 네, 나왔어요. 아, 그럴 네네. 때는 ESC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적용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예, 뭔가 영역이나 아니면 선택을 해 놓으시고 예.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뉴가 아, 다른 메뉴가 이렇게 예,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선택할 수 있는 네, 메뉴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랑 같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모형. 자, 얘는 좀 화살표 모양이니까 이 블록 화살표 이쪽에서 이 모양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선택을 해서 드래그 합니다. 입력하셔야겠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블록 정하고 한자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안 나타나죠? 이렇게 할 때는. 그죠? 자, 제가 한 칸 띄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래도 안 나타나면 한자키. 안 나타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게 그냥 블록을 정하고, 위에서, 검토해서 한글 한자 변환. 여기 들어가 보면 얘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한번 검토에 한글 한자 변환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나오면은 선택하면 되고 안 되면은 한 글자씩 바꾸시는 수밖에 없겠죠. 자, 대한민국인데 한글 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형식을 보고 입력 형태에서 한글 한자가 이거 두 번째 거죠. 얘죠. 얘를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얘를 선택하고 변환하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한 칸 띄고 별이죠. 제가 한 칸 띄고 미음, 한자키, 색칠한 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글꼴 크기 조절하려고 할까요? 홈에 자, 커서를 경계선에다 놓고 해야지 전체 영향을 받죠. 자, 커서를 경계선에다가 선택하고 자, 글꼴은 궁서체네요. 그럼 제가 여기다 궁서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궁서 엔터.
공서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적당하게 한 20이나 24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렬해야 되겠죠. 전체가 위, 아래, 가운데 정렬. 그죠? 자, 위,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 수직 정렬, 수평 정렬, 가운데로 도형의 정가운데로 가게 했어요. 자, 글자색은 제가 검정색으로 했네요. 저는 굵게도 속성을 굵게를 눌러줘보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형만 스타일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그라데이션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서식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색깔을 칠하는데 그라데이션을 했어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은 자, 두 가지 색깔이 아니라 저는 세 가지 색깔인가요? 그러면 맨 밑으로 보면 기타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기타 그라데이션. 기타 그라데이션으로 가볼게요.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 메뉴북 여기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나오죠.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 크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있어요. 지금 요 하나하나가 요거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여기다 집어넣거나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를 크레파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중지점을 선택을 하고요. 제가 첫 번째 그림 색깔을 무슨 색을 했냐면 노란색을 했죠. 노란색. 그럼 노란색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중지점을 선택하고 여기서 색깔을 선택합니다. 깡통에서. 깡통을 누르게 되면 노란색 선택을 하면 글자가 이게 노란색이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엔 제가 연두색을 선택을 했네요. 그죠? 연두색이니까 두 번째 색, 두 번째 중지점을 한 중간쯤에 끌어주고 얘는 연두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중지점 하나는 없애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선택하고 옆에 X가 있어요. 요거 선택하고 X를 하면 얘가 지워집니다. 선택하고 X를 했더니 지워졌어요. 마지막 중지점을 선택하고 마지막은 제가 여기 보라색을 했죠, 선생님. 그러니까 보라색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라색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모양은 지금 이런 모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형이라는 지금 종류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선형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방향을 눌러보실까요? 방향을 누르면 나는 이런 모양을 할래.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또는 여기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양을 할래.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할래. 그럼 이런 모양. 그리고 여기 선형 말고도 방사형 들어가면 방사형 모양으로도 이런 모양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모양을 할 수도 있고 자, 얼마든지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모양을 했다면 반대 모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지점을 왔다 갔다 끌어주면 색을 또 효과를 다르게 변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되셨나요? 자, 아까 그라데이션을 두 가지 색으로만 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색상을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효과를 꾸미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도형의 효과에서 나 입체 효과를 줄래? 그러면 입체 효과 들어가서 원하는 효과를 하나 눌러주면 이것만 해줘도 끝나겠죠. 그림자 효과까지 줘볼까요? 선택하고 그림자 효과까지 또 줍니다. 자, 그림자 효과까지 이런 식으로 주면 됐죠. 자, 우리 선생님들 잘 되셨을까요? 일단 제가 녹화를 중지를 하겠습니다.